여러분 여기는 바로 어디일까요? 제 바로 뒤에는 덕수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역사 여행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 이야기도 하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지금 덕수궁 쪽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촬영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짜잔! 제 뒤에는 바로 덕수궁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문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덕수궁이 대한제국의 황궁이잖아요. 고종이 황제의 자리를 오르면서 나라 이름을 대한이라고 지었던 거 다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새로 태어난 한양이 창대의 질이라는 염원을 담아 만든 이름이 바로 이 대한입니다. 그래서 정문의 이름이 대한문이고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역사의 흔적이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딱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곳이 여기 하마비예요. 말을 타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무조건 말에서 내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대요. 이 비석이 바로 그 경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마비 옆에는 바로 금천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신성한 공간에 진입을 한다는 의미의 금천교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관인들이 청렴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과 나라를 위해 임금에게 나아가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여러분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함령전과 덕궁전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광명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함령전과 덕궁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함령전이 어디냐면은 바로 고종이 주거하던 침전인데요. 1919년 고종이 승하하자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곳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함령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령전에서 조금만 바로 옆으로 걸어가면 바로 덕궁전이 보입니다. 이게 샹들리에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게 바로 또 고종이 신식문물을 도입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점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덕수궁 곳곳을 둘러보면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곳은 바로 서거당입니다. 뭔가 이 서거당은 좀 특별한 걸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덕수궁에서 유일하게 2층 나무로 된 건물이에요. 모든 게 이렇게 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이 서거당 앞에서 찍는 사진이 바로 인생샷을 찍기 좋은 명소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푸릇푸릇한 나무가 있지만 4월에는 살구꽃이 예쁘게 핀대요. 그래서 4월에 이곳을 오면은 반드시 이 서고당 앞에서 인생샷을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목조 건물로 이루어진 서고당 바로 옆에는 즉조당과 준명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덕혜옹주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고종이 어렵게 얻은 귀한 딸이 덕혜옹주인데요. 딸을 위한 유치원 건물로 사용한 곳이 바로 이 준명당입니다. 1916년 4월 1일 고종은 덕혜옹주를 이곳 준명당에서 교육할 것을 명했다고 해요. 고종이 덕혜옹주를 너무 아꼈던 이유가 바로 환갑 때 얻은 딸이기 때문인데요. 강제 폐위된 고종에게 덕혜옹주는 정말 기쁨을 주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준명당은 덕혜옹주를 위한 유치원, 즉 교육시설로 활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곳 준명당이 궁궐 내 최초의 유치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 이 준명당이 특별하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짜잔! 여러분 여기는 바로 유연문입니다. 여기가 바로 서거당을 이어서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 인생샷 스팟 장소인데요. 여기는 건물 색감이 너무 이뻐가지고 사계절 내내 이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덕혜옹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고종이 덕혜옹주를 이쪽으로 지나다니게끔 했대요. 그 이유가 바로 유연문이 어진 사람만 다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덕혜옹주가 항상 이 길을 지나다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어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유연문을 지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덕수궁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큰 건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중화전인데요. 여기가 건물도 크지만 왜 이렇게 늠름하게 느껴지나 봤는데 여기 중화전이 바로 덕수궁의 정전이거든요. 왕의 즉위식이라던가 조례 등 국가의식을 치르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다 황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바로 이 황색이 황제의 상징을 의미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여기 안쪽에 보시면 내부에도 황색 칠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부에 어좌, 이쪽 내부에 어좌도 황색 칠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중화전 뒤에 와서 좀 쉬고 있습니다. 비는 안 와서 다행인데 날씨가 조금 더워가지고 여기서 좀 앉아서 쉬었다 가려고요. 제가 덕수궁을 예전에도 친구들이랑 종종 왔었는데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고양이가 막 있거든요. 여러분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저는 고양이가 예전에는 그렇게 이쁜지 몰랐는데 터키에서 고양이가 정말 이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터키가 고양이 천국이거든요. 모로코도 고양이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고양이의 집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왕중에서도 집사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숙종이 바로 왕중에서도 유명한 집사였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장희빈의 남자로 알고 있는 숙종은 왕중에서도 유명한 집사였다고 해요. 숙종은 반려묘인 금묘를 너무 아꼈는데요. 임금과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추운 밤에는 같이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숙종이 시종일관 반려묘와 함께 했다는 것은 그만큼 금묘를 아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느 날 금묘는 왕에게 올릴 고기를 훔쳐먹었다는 죄로 궁인들에 의해 쫓겨났는데 이후 숙종이 승하했다는 것을 알고 음식도 먹지 않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를 가엾게 여긴 대비가 궁궐로 다시 불렀는데 계속 슬퍼하기만 했다고 해요. 결국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퍼하던 금묘는 숙종을 따라 세상을 떠났고 숙종의 능으로 가는 길 옆에 묻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가 개화기로서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궁궐에도 서양식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 바로 제 뒤에 있는 정관원이 바로 그 건물입니다. 대한제국 시기임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서구적인 느낌이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관원에서 고종과 순종의 초상화를 제작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리고 당대 최고의 근대식 건물 느낌의 끝판왕 석조전에 저는 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석조전 내부 관람은 예약을 미리 해야 볼 수 있대요. 여기 보시면은 세면대랑 옷장이 실제 중궁 당시 가구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생생하게 복원한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황제 서재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거울도 삐까번쩍한 느낌이 나고 뭔가 서구의 느낌과 동양의 느낌이 동시에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석조전이 되게 생생하게 재현을 해서 그런지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가 되게 시원하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 꼭 들리셔서 예약하셔서 이쪽도 구경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 테라스가 진짜 이쁩니다. 왜냐하면 덕수궁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사진 안 찍더라도 이렇게 2층에서 전망을 바라보는 것도 힐링이 돼가지고 여기 석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곳은 바로 이 중명전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중명전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최태성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역사는 영광스러운 날뿐만 아니라 치욕스러운 날도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이런 역사를 기억하면서 가슴에 품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도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을사늑약의 현장이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재현해놨어요. 이렇게 가슴 아픈 역사, 을사늑약이 어떻게 체결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안내도 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55일 만에 재개관한 덕수궁 여행 어떠셨나요? 저는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둘러보기만 했었는데 이번에 곳곳을 정확하게 보면서 더욱 뜻깊은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